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5월 13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1.2%, 코스닥 1.6% 내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외국인이 크게 매물을 던지면서 주가를 하락을 시켰고요. 오늘은 장 초반에 하락하다가 반등을 좀 시키는 척 하면서 또 마지막에 이렇게 밀어내리는 그런 좀 악질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좀 급락을 한 종목들이 좀 있는데요. 그건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옵션 만기가 이제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2, 3일 동안 너무나도 많이 내렸고요. 거의 박스권 고점을 넘어선 다음에 바로 이제 61선까지 직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크게 내렸는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반등을 실패를 하고 더 내려갔고요. 121선 근처까지, 네, 121선 아래로 또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신규 투자를 섣불리 하기보다는 좀 관망을 하다가 증시 흐름이 좀 안정된다 싶을 때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증시를 이겨내는 좋은 그런 강한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비중을 크게 넣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네.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외국인이 좀 심상치 않게 매도를 좀 하면서 3일 동안 거의 6조를 던졌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그런 기미가 좀 보였는데 최근에 상당히 많이 매도했습니다. 자, 옵션 만기 이후에 내일부터 해서 또 이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포지션을 잡을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내일도 좀 추가 하락이 나올 거라. 지금 인플레이션, 네, 쇼크에 의해서 금리 조기 인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은행주가 이제 좋게 되고 있고요. 이제 증권주는 좋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철강 가격이나 뭐 그런 물가 상승이 나오면서 포스코와 같은 그런 주식들도 제가 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너무나도 막 이렇게 치솟으니까 이렇게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그런 주식들까지도 같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종목보다는 크게 많이 내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네, 어제도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렸지만 돈으로 의해서 네, 돈에 의해서 이제 형성이 되는 시장인데 그 돈이 이 은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금리가 상승을 해버린다면 당연히 동력이 떨어지고 네, 지금 형성되어 있는 그런 가격들이 오버슈팅하고 있던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스닥도 상당히 많이 내렸고요. 지금 이런 금리 인상은 원래는 2023년까지도 이제 바라봤지만 저는 내년에는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철강 가격이나 이런 너무 원자재 가격이 너무나 가격 급하게 네, 상승을 해가지고 배를 만들수록 뭐 그런 손해를 본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주목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고, 네, 미국 증시도 박살이 나고 있어요. 나스닥은 이미 거의 박스권 하단까지 가버렸고요. 추가로 더 하락할 여지가 있습니다. 121선도 깨졌고요. 이미 이제 상승 흐름은 완전히 깨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 14,000 이상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좀 좋지 않게 흘러가네요. 그다음에 니케이 상위 종합도 그렇고요. 자, 오늘 선물도 그렇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이 또 내려가고 있죠. 네, 0.3% 내리고 다우존스 0.5% 내리고 선물 시장도 벌었습니다. 네, 독일, 그다음에 프랑스 모두 그렇고요. 내일도 증시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분간은 좀 관망을 하면서 네,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150원 내렸고요. 12,4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증시가 크게 또 내린 것에 비해서는 두산중공업은 크게 많이 내리진 않았고요. 오전에는 잘 버티다가 마지막에 또 증시가 같이 내리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지금 61선을 근근히 걸쳐놨습니다. 근데 진짜
121선까지 찍으러 갈 기세로 지금 찍어 눌리는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이제는 단기간에는 큰 상승이 나올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61선과 21선 사이에서 좀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여차하면 요 라인까지 11,000원 라인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다가 올라올 것 같고요. 일단 내려서 이대로 쭉 하락 추세를 탄다라고는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최후의 마지노선 정도까지 121선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11,000원 정도입니다. 이전에 마지노선은 만원대였는데 조금 이제 올라서 11,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우리의 이 전체적인 예상보다는 좀 더디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 전에 좀 시세를 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공매도가 너무나도 두산중공업을 못 죽여서 한 달입니다. 계속 물어뜯고 있고요. 버티고 있긴 하지만 좀 힘들어 보입니다. 거래량도 많이 죽어 있고 이제 흑자 전환 소스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7월 20일 합병될 때까지는 주가를 계속 꾸역꾸역 좀 눌러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자, 그래서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좀 이제 좋지 않게 진행이 좀 되었고요. 월봉 같은 경우는 또다시 바닥을 찍을 수도 있겠습니다. 11,000원 정도요. 그래서 이 정도 라인은 좀 잘 지키면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모두 매도했고요. 기관 14만 주, 외국인 3만 8천 주 매도했고요. 금융투자가 오늘 많이 매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일에 따라 금융투자가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물량을 대부분 털어낸 것 같고요.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매도한 것에 비해서는 크게 두산중공업은 많이 매도하진 않았네요. 근데 이제 연기금이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보았을 때는 연기금이 두산중공업을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300만 주 이상을 3, 400만 주를 제가 매수했다고 알고 있는데 연기금은 꾸준히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 좀 포지션을 봐야 될 것 같지만 두산인프라코아나 두산중공업을 모두 매수를 좀 하고 있고 이 발전 테마가 지금 당장에는 호재가 없지만 큰 가시화된 호재가 없지만 비전을 따졌을 때는 좀 장기적인 입장을 보았을 때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연기금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만 이 연기금의 전체 비중에서 얼만큼 두산중공업을 넣을까요?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의 비중을 너무 지금 두산중공업에만 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 타이밍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하락의 여지도 있고요. 지금 마지노선까지 내려갔다가 그때 반등을 한다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애매한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언젠가는 분명히 이 월봉을 이겨내고 17,000원, 2만원대를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씩 내려올 때마다 물량을 모아 가신다면 진짜 평단가가 11,000원 정도, 요 정도 라인에서 이제 형성이 좀 된다면, 저는 2배까지도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좀 다가가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더더욱 좀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차트 여기까지 보고요.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또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공매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두산중공업이 또 357만 주, 350만 주까지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거래가 공매도 위주로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거래량 자체가 오늘도 80만 주가 공매도로 쏟아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280만 주 거래에 80만 주면 거의 30%입니다. 20% 후반대로 지금 공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호재가 나오더라도 주가가 상승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기 투자 입장에서는요. 자, 보시면 잔고가 이 공매도 거래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러면 단기간에 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상승을 생각하지 않고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대차 잔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벤트가 이 공매도 이벤트가 7월 20일 합병 신주 발행 이후로 좀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달 이상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깜짝 그런 뉴스가 아니라면 뭐 크게 기대하지 않고 내려올 엄청 이제 저점까지 내려온다면 추가 매입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애매한 위치에서 추가 매입을 하면 더 재미없는 시장이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있으시다면 두산중공업보다는 다른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분산 투자로 투자금을 좀 불리신다면 다시 한번 두산중공업이 매수 기회가 왔을 때 두산중공업을 모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자, 사실 그때까지는 저는 두산중공업은 강하게 반등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스 보고 마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한수원 수소생산, 맞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한국수력 원자력과 이제 청정에너지원을 활용한 수소 생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하고요. 그래서 청정수소 생산 및 에너지 융복합 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체결을 했다. 그래서 청정에너지원을 활용한 수소 생산, 저장 설비 구축과 운용 기술 개발, 중소형 원자로를 활용한 중국 내외 수소 생산 공동 연구 개발 협력 이런 게 있죠. 중소형 원자로라는 것이 이제 SMR이겠죠. SMR을 통해서 수소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해외 청정 에너지원 활용을 활용한 이제 수소 생산 기술 및 관련 사업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고 있고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반을 닦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장 수소를 통해서 매출이 극대화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저는 최소 6개월은 더 보아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 내년에는 이제 두산중공업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때는 비중을 좀 많이 두지 않고, 비중을 다른 데 좀 두다가 좀 관심이 많이 가는 곳에 두다가 두산중공업이 관심이 다시 쏠릴 때쯤 그때 이제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은 상당히 공매도 공격을 많이 받아서 재미없는 상태입니다. 두산중공업으로 오늘 두산인프라코와 분할 합병 의결 성공했죠. 그래서 합병이 이제 진행될 거고요. 어, 반대가 생각보다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병이 진행되고 그럼 두산밥켓이 이제 두산중공업 아래에 이제 붙게 됩니다. 그때 이제 두산중공업이 이 사업 시너지보다는 이제 두산밥켓이 벌어들이는 그 금액에 대해서 배당금도 받을 수 있고 이 자본금이 늘어남으로써 부채 비율도 많이 개선될 수 있으니까 이 윈윈하는 그런 인적 분할 합병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제 완벽하게 3조 자구안 마무리되고 이렇게 합병이 된다면 하반기에는 이제 두산중공업이 온전히 신사업에만 몰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서서히 이제 그때 주가도 조금씩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은 합병부터 좀 잘 마무리를 해서 그 이후에 주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